안녕하세요. 수학부터매학원 신용환입니다. 오늘은 그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지오지브라로요. 이 지오지브라로 그릴 건데 먼저 어떻게 그릴 건지는 얘기해 봅시다. 이 단위원 위에 점을 가지고 올 거예요. 단위원 위에 점 P를 가지고 와서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가지고 올 건데 이때의 x는 그 x축의 x가 아니라 이 동력의 각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도에 따른 아웃풋 함수값을 우리는 얘기할 거기 때문에 각도에 따른 함수값을 얘기할 거라 지금 x는 이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움직이면서 무엇을 관찰할 거냐? sin x이니까 이 y좌표를 관찰할 겁니다.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오른쪽에다가 옮겨 그릴 거예요. 일단 우리는 함수를 할 거니까 가장 기본 정의역과 취역부터 얘기해보죠. 정의역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삼각 B에서 삼각 함수를 확정했거든요. 정의역은 실수예요. 실수여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예상할 수 있어요. 왜? y좌표가 사인이기 때문에 이 y좌표가 아무리 커져봤자 1이고요. 아무리 작아져봤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가져갑니다. 여기 이제 치역이 되겠죠. 뭐 공역은 뭐 마음대로 저거를 포함하는 더 큰 집합으로 잘 그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는 그림의 방해가 되니까. 먼저 출발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x가 0일 때 y좌표는 0이거든요. 그때 원점이 찍히겠죠? 여기 옆에 q 보이나? q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움직여보죠. 수동으로 바꿔줘야 돼서 각을 점점 키워보면 y좌표가 점점 커지다가 최대 1 찍고요. 모양이 반복이 됩니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고 있나? 지워지네. 더 가게 되면 그림은 안 그려지는데 Q의 모습을 보시면 어디 따라가냐면 여기 이렇게 따라. 네. 다시 제 모습을 봐야 되니까 따라오면 네. 그러니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얘기할 게 많다 이거죠. 일단 그 어디서 한 거 봤어. 이 비슷한 모양 우리가 일사생활이건 뭐 어디서건 봤어. 어디서 봤냐면 과학할 때 전자가 파동의 움직임을 띈다. 파동의 성질을 띈다 할 때 뭐 파동 있잖아요. 파동. 그 파동의 파동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또 다른 이름을 이제 파동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냥 삼각함수라고 부르고 일단 파동의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의 용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제일 높은 데를 마루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를 이제 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마루 골 용어는 등장하지 않고 최대가 1이다. 그 다음에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다. 뭐 요 정도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는 그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움직인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0도에서 출발, 그죠? 원점에서 출발 한 바퀴 돌면 그게 어느 그래프에 해당이 되냐면 딱 한 바퀴가 여기서부터 한 바퀴 자, 한 바퀴입니다. 요 모양이 어차피 원위를 뺑뺑뺑뺑 도는 거니까 그쵸 반복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요. 오른쪽에도 이 도장을 파서 쾅쾅쾅 찍어 나가는 거고요. 왼쪽에도 이 도장을 파서 쾅쾅쾅쾅 찍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제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반복 함수가 아니고 주기 함수라고. 주기 함수라고 불러요. 이 주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지금 주기는 얼마다? x 구간의 길이를 가져옵니다. 이 주기는
x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할 때마다 반복이 되는 거니까 주기를 우리는 2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만 살짝 하고 넘어갑시다. 주기함수. 여기다 이렇게 할까? 이걸로 하자. 주기함수.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쓸 겁니다. 주기가 2파이인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 x가 f, x 더하기 무언가랑 똑같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얘기해보자. fx야. 각이 특정한 각을 가질 때 x일 때 이때 함수 값이 언제 똑같아지냐면 아무래도 여기도 똑같아지지만 도장을 쾅 찍었을 때 이 파트가 다음 도장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이 x좌표를 읽어보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바로 x거든요. 그러면 이 점 x좌표를 읽으려면은 주기만큼 더해줘야죠. x 더하기 2파이. 이거랑 똑같아요. 주기가 2파이이면 주기 함수 표현으로서 fx는 fx 플러스 2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지금 화살표를 보면은 한쪽만 그려져 있죠? 네.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뭘 적어도 되냐면 2파이가 아니라 4파이를 적어도 돼. 도장을 이 2파이짜리 도장을 파는 게 아니라 좀 긴 도장을 파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요 두 마디 두 마디? 두 주기? 두 주기짜리 도장을 판 다음에 계속 이거를 크게 팡팡팡 찍어 나가면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도장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두 번째 도장 위치는 4파이만큼 지나서 여기 있겠죠. x 더하기 4파이. 그러다 보니 이게 주기가 2파이이면 이쪽 얘기는 성립하나 2파이 정수 n이면 성립하는데요.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더 길게 도장을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주기 함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p 길이마다 반복이 된다. 뭐 정식인 명칭은 아닌데 반복되는 함수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반복.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이제 주기가 p인 함수이면 주기가 p인 함수이면 f, x는 f, x 더하기 p다. 그런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서술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 얘기죠. 우리는 이제 사인 함수를 가지고 상세하게 쳐다봤고, 이게 약간 대칭성을 가져요. 우리가 꼼꼼할 때 어느 부위만 봤다고 했냐면 여기 4분원만 봤다고 했잖아요. 이 4분원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어디까지만 보는 거냐면 각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뭐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게 4분원이잖아요. 원은 4등분한 거. 이게 땅땅땅땅 4번 반복이 된단 말이죠. 이 그래프에서도 이 부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여기 산 모양이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4분원이 조금 더 맥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칭성을 가진다. 근데 이 대칭성에는 방금 얘기한 모양의 반복도 있는데요. 무엇에 대한 대칭도 얘기할 수 있냐면 이 함수 자체가 원점 대칭입니다.
여기 이제 노란 부분을 뒤집어서 이렇게 원점 대칭시키면은 흰색 부분이 만들어져요. 원점 대칭. 여기서 용어가 하나 또 튀어나오거든요. 이 함수 자체가 원점 대칭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번에는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한 표현으로서 만약에 함수가 기함수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함수가 기함수다. 이번에 동치 똑같은 말 정의 뜻 뭐냐면 자 여기를 이제 x,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점 대칭이면은 이 길이만큼 왼쪽으로 합시다. 요렇게 돌렸을 때 이 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x f 마이너스 x죠. 근데 이게 뒤집어 내려와서 똑같은 거라 이때의 함수값이랑 이 함수값이랑 네, 크기가 똑같아요. 부호밖에 차이가 안 나. 그게 모든 점 x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이 기함수의 뜻이 뭐냐면 fx랑 f-x랑 서로 똑같은데 부호밖에 차이 안 납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른 함수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코사인 함수로 넘어갑시다. 그때는 원점 대칭 함수가 아니라 기함수가 아니라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두 개입니다. 영어로는 오드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드를 기하다 해석했나 봐요. 기함수. 자, 코사인입니다. 자, 코사인은 이름부터 알 수 있듯이 코사인 y는 코사인 네, 사인 친구예요. 정말로 코사인 적으로 코사인 x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인 친구입니다. 모양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걸 떠나서 동형입니다. 일단 정의역은 똑같이 실수이고요. 그 치역은 역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원위를 움직이고 있는 거라 그 x 좌표이거든요. 그 x 좌표는 역시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치역은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움직이고요. 눈치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로지 바뀐 것밖에 없네. 근데 출발이 동경이 이렇게 위치할 때 각이 0일 때 그때 x좌표는 1이네.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나가게 됩니다. 점점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지고 다시 커지다가 네, 한번 그려봅시다. 자, x 각이 점점 커지게 되면 모양이 반복이 됩니다. 거꾸로 가게 되면 네, 음수에서 모양이 다시 이렇게 작아지고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코사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인 함수를 어느 쪽 방향?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는 셈입니다. 이 2분의 파이 때문에 뭐가 생긴 거냐면 우리 그 삼각 변환할 때 2분의 n 파이 꼴이면 코사인 사인이 되고 막 사인이 코사인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요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한 바퀴를 뜻하는 함수가 어디냐면은 0부터 2파이 한 바퀴 딱 돌아왔을 때 여기 요게 1주기, 한 주기를 뜻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모양입니다. 그래서 2파이. 이번에도 역시 한 바퀴를 돌아 반복이 된 거라 2파이.
주기는 2파이. 그러다 보니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주기가 2파이니까 역방향 성립하지 않습니다. fx는 fx 플러스 2파이입니다. 혹은 4파이, 6파이, 마이너스 2파이, 뭐, 네, 2n파이 꼴이면 다 됩니다. 2파이의 정수가 곱해진 형태는 다 됩니다. 맞아, 그리죠? 그리고 이제 최대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는 마이너스 1. 뭐 똑같이 가져갑니다. 사인 함수가 살짝 움직여진 것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대칭성을 얘기하죠. 대칭성. 역시 이 한 조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함수 자체가 무슨 대칭이냐면 일단 요 모양의 반복 똑같죠? 사인 때랑 함수 자체가 무슨 모양이냐면 y축 대칭입니다. 네. 함수 자체가 y축 대칭.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번에는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우함수. 이 우자가 무슨 우자인지 모르겠으나 영어로는 even function입니다. 왜 글자 자체가 y축 대칭 글자잖아. 글자 자체가 가운데 기준선의 대칭의 모양이잖아. 그래서 우라고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우함수, 기함수, 교과서에나 뭐 이런 그 문제에 명확히 등장하지 않으나 늘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면 이 뜻, 무슨 뜻? 자, 아무 점 하나를 잡아와서 여기를 뭐 x, fx 라고 생각했을 때 대칭시키게 되면 여기를 마이너스 x, f 마이너스 x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함수값은 서로 똑같다 이거거든요. 포물선도 그래요. 포물선도 함수 자체가 그 가운데 축에 대하여 대칭이잖아요. 그때는 좀 식이 다르게 나왔는데 일단 이것부터 하고 그래서 우함수 표현이 뭐냐면 fx랑 f-x랑 똑같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뜻 동치.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앞에 강사나 뭐 선생님이나 뭐 교사분들이나 책이나 책은 아니야. 어디서든지 이 함수는 우함수니까 이 함수는 기함수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이 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이 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네 글자 세 글자잖아. 네. 다만 문제에서 우함수, 기함수 용어는 표현되지 않으나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까 포물선 얘기 나왔었잖아요. 포물선은 어떻게 되냐면 아마 학습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지금은 y축 대칭이잖아요. 포물선은 그 축 x는 p에 대한 대칭이에요. p를 기준으로 해서 x만큼 더하고 p 더하기 x, x만큼 빼고 p 빼기 x. 그때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다. 그때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뭐랑 많이 헷갈리시냐면 이 그 축대칭 표현과 혹은 기함수 표현과 이 주기함수 표현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특히 이거. 이건 이제 x는 p의 대칭이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맨날 저 두 개만 이제 고등학교 책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툭 등장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자, 우함수, 기함수까지 해봤고 코사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탄젠트를 해볼 차례입니다. 탄젠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 혼자 따로 놉니다. 자, 이번에는 탄젠트 함수예요. 근데 이 탄젠트 함수는 그 꼬꼬마째 삼각 B로서도 어떻게 이제 삼각 B 단어에서 탄젠트 함수를 보여줬냐면 이렇게 반지름이 1짜리인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수선을 올리고 동경연장선 쭉 그려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이 높이 있잖아요.
이 높이가 탄젠트 x가 되거든요. 각 x에 대한. 근데 우리는 이걸로 안 그릴 거예요. 저 그림, 네. 원 위에 있는 탄젠트 x가 아니잖아요. 저는 원 위에 있는 걸로다가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이게 이제 코사인 x, 사인 x잖아요. 탄젠트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하기도 하냐면, 탄젠트 자체를 그냥 코사인 x, 분의 사인 x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무엇을 타느냐? 이 노란색 직선의 일부,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해서 기울기를 잘 살펴보세요. 처음에 출발은 역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이 이만큼인데 y 증가량은 제로네요. 기울기가 빵입니다. 0에서 출발합니다. 출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보기 전에 이거 봐야죠. 정의역. 정의역입니다. 이번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실수 전체에서 뭔가 빠져야 돼. 뭐가 빠져야 되냐면 분모가 제로가 되는 점들 다 빠져야 돼요. 그렇잖아. 분수에서는 분모가 제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코사인 x가 제로가 되는 것들, 코사인 x가 제로가 되는 것들. 아까 우리가 코사인 공부했는데, 아까 우리가 코사인 함수가 1부터 출발 요렇게 그려졌잖아요. 이 점들을 다 빼야 돼요. 그때가 2분의 파이일 때, 그리고 반바퀴 더 파이를 더해서 2분의 3파이일 때, 또 파이만큼 더해서 반바퀴 전에 주기의 절반 2분의 5파이. 이때마다 다 정의역에서 빠집니다. 뭘 빼야 되냐면 이렇게 할까? 2분의 파이에서 1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플러스 n파이를 다 뺄 겁니다. 물론 점점 커지는 것만 빼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도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를 빼야 되기 때문에 n은 정수. 그래서 정의역이 복잡해요. 그게 문제야. 정의역이 복잡해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 치역은 뭐가 될 것이냐? 기울기가 0에서 출발. 점점 커지다가 x 증가량이 0일 때는 우리 탄젠트 2분의 파이는 정의할 수 없음이었잖아요. 그 이유는 한없이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무한대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요. 2분의 파이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게 되는 순간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고 무진장 작은 기울기를 가져요. 저 엄청나게 작은 기울기에서부터 점점 커지면서 0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살펴보고 그리고 치역을 얘기합시다.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각을 점점 키울게요. 점점 키우게 되면 기울기가 커지죠. 겁나 커지다가 딱 2분의 파가 되는 순간 지오제브라가 그리지 못해요. 정리되지 않거든요. 사라지고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게 되면 저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저 아래에서 올라가서 다시 모양이 반복됩니다. 거꾸로 가게 되면 이 모양이 이쪽에서 이렇게 생기죠. 자,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정의역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에서 어떻게 정의역을 제한시켜 버리냐면은 0부터 어디까지요?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2분의 파이는 빼세요. 안 정의하거나 아니면 그 빼는 것도 이제 하기 싫거든요. 딱 어디만 가지고 올 거냐면은 안 빼도 되는 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긴 다니면 안 되죠. 이렇게 딱 요것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정의역이 깔끔해지거든요. 이러면 이제 정의역이 요것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보다 크다여야 되죠. 되면 안 되니까 x 2분의 파이. 얘기하기가 엄청 편하죠.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사인과 코사인과 무엇이 다르냐면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점점 가까워지기만 하는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 점근선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느냐? 아까 똑같잖아요. 여기 있네요. 이게 점근선입니다. 빠져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주기는 지금 보시면 그 0도부터 출발해가지고 반복이 되는 지점까지 표현하게 되면 자 0도부터 출발 여기까지의 모습이 도장으로 파면 반복이 됩니다. 이걸 도장으로 파서 오른쪽에다 계속 찍어 나가는 거지. 그렇죠? 두 번 찍고 한 번 더 찍고 또 찍고. 근데 되게 어색하잖아요. 뚝뚝 해서 갑자기 저 하였어 이렇게 흘러. 특이하게 이제 탄젠트 함수는 이 점근선 때문에 한 줄기 표현을 이렇게 많이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쪽이 점근선까지 함께. 이게 훨씬 모양이 예쁘잖아요. 예쁘다 보니 한 줄기를 그래프로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모양에서 볼 수 눈치챌 수 있다시피 필요 없죠. 너까지 있어야 돼. 90도까지. 90도. 그러면 딱 요게 이제 2분의 파이까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니까 주기는 파이입니다. 선생님 양 끝에 2분의 파이는 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네.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길이로 보면 고작 점 하나가 빠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고작 점 하나 길이를 가지지 않는 점 하나 빠지는 거니까 근데 길이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이 주기 파이가 되겠습니다. 사인이랑 코사인은 주기도 다르죠. 그리고 대칭성. 자, 이번에는 무슨 대칭이냐면 원점에 대하여 뒤집으면 겹쳐지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표현이 뭐더라? fx는 마이너스 x 때랑 그 함수값이 똑같은데 부호만 차이 난다. 부호가 차이 안 나면 무함수, 부호 차이 나면 기함수 이런 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함수 자체가 y축 대칭이 벌어지고 그리고 x축 대칭도 벌어졌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 주어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탄젠트 함수는 문제가 쉽게 나와요. 1대1 대응이라 x값 하나에 y값 하나, y값 하나에 x값 하나. 근데 사인 함수는, 코사인 함수는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y값에 대하여 x의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고난이도 문제는 사인과 코사인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삼각함수를 뒤집어 볶아봐야겠죠. 대수적 조작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